안녕하세요. 더나은삶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인데요. 2021년 12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가 파산한 데 이어 중국의 매출액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 역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에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공산주의라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는데 왜 부동산 버블과 폭락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는 중국 GDP의 30%에 달합니다. 또 중국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율은 75% 정도로 대단하게 높은 편이죠. 이는 중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번 돈을 부동산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게 마련이고 전체적인 소비 위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면 기존에 지어놓은 집들이 팔리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고 건설 사업에 돈을 내준 금융권까지 위기로 번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의 버블과 버블의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여야만 금융과 결합된 자산 버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산 버블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이고 자산 버블이 터지면 경제 위기가 발생해 실업자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단점이고 이런 단점을 파고들어 만들어진 이념이 공산주의죠. 하지만 자산 버블과 버블의 폭발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을 퇴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자산 버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 중요한데 토지는 국가의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토지 출량제 때문입니다. 토지 출량제는 토지의 사용 기간 동안 내야 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출량제로 인해 주택 구입자들은 최대 사용기간인 70년 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70년이 지나 토지 사용권을 다시 연장하고자 한다면 재차 70년치의 토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죠. 재미있는 것은 토지 사용권의 연장 처리는 인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국가의 토지이지 실질적으로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와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 돌아가기에 중국 부동산 버블 문제와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토지 출량제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의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제도입니다. 중국이 이념적 성향이 짙은 마오쩌둥 노선을 버리고 실용주의적인 덩샤오핑 노선을 따르게 되면서 실행된 제도이죠.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토지를 나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시장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출량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농촌에서는 토지를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농가별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식구수에 따라 토지를 배정해 주어 30년간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였죠.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남은 수익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집단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의 농업 시스템에서 자본주의에 가깝게 진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단 농업 체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구조가 아니니까 모두가 눈치 보면서 대충 일하고 그러다 보니 만성적인 비효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개별로 농사를 짓고 남은 건 모두 가지라는 방식은 효율적인 농사를 가능하게 하였죠. 하지만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가정 단위의 농업 구조는 대형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업 산업의 발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도시에서는 국가가 토지개발 회사나 토지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국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유상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주거 용지는 70년이었고 사업 용지는 40년, 교육 및 과학기술 용지는 50년 등 용도에 따라 연한은 다양합니다. 토지 사용권을 획득한 이상 70년 뒤에는 재양도, 임대, 저당이 자유롭습니다. 사실상 자본주의 하에서의 토지와 다를 게 없는 셈입니다. 토지 사용권의 양도금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이었습니다.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경쟁 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권력자와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통해 토지를 아주 싼 값에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사용권의 확보는 건물을 짓기만 하면 대박이 터지고 말았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개발만 하면 알아서 돌아가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개발을 계속했지만 사줄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실업 통계 자체의 발표를 멈출 정도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의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것을 유도하였고 실제 미국의 공장이 세워지면서 실업률은 줄어들지만 중국은 공장이 하나둘 문 닫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사라지는 시대인데 과거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인구 구조까지 악재로 작용하자 부동산 경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과 함께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사유재산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낸 40년간의 시대는 마무리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편 시진핑은 애초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이 아닌 마오쩌둥 노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성장 자체가 개혁 개방 노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일부러 중국 부동산의 붕괴 현상을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는 것보다 고통을 감내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없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중국의 내수 침체와 끔찍한 고용 악화는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에 고집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서서히 항복 신호를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미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게임 판호를 풀어주더니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단체 관광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제발 살려달라는 제스처 같아 보입니다. 과연 중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